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서종석입니다. 일부 마지막 순서인데요. 원래 시작은 토론회 형식인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토크쇼 형식으로 바꿔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제가 농진청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생산 측면에서 연구, 지도 이쪽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최근에는 소비까지, 그래서 거꾸로 식탁으로부터 생산까지 연결되는 이 변화의 몸부림을 6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농식품 트렌드 발표회가 지금 금년이 네 번째인데 우연하게도 제가 네 번 동안 이 사회를 맡았어요. 제가 지금 좌장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여러분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패널을 이용해서 소비자 트렌드 발표회를 하는데 형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토론회 형식으로 하다가 두 번째는 리모트 컨트롤로 참석하신 분들이 단추를 누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드디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런 변화의 스스로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농진청의 모습이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이 발언하면은 점심시간이 늘어질까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최소한 15분에서 20분 동안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의 발언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해주시되 한 두 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혹시 플로어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게 지금, 그리고 꼭 오늘 세 분께서 발표하신 이거 이외에 그냥 자유스럽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런데 그게 농진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쓴소리도 같이 거기 보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스럽게 발언하시고, 그런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미 발표하신 분 세 분, 최조셉 대표, 최영창 교수, 최한종 교수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님 잠시 인사하실래요? 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사장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호서대 허철무 교수님 와 계십니다. 예, 농협의 안재경 팀장 와 계시고요. 이렇게. 주도담의 이원영 씨 와 계시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의 김영남 박사 와 계십니다. 예, 시작을 자유스럽게 하라고 그랬지만 제가 첫 사람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부터 시작할까요? 네,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이제 이런 사실은 우리 시대적으로 볼 때 그동안 우리 농업이 사실은 생산지 산지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이었고 그런 생산자의 위주의 어떤 그런 사실은 많은 관심과 주목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농업이 소비지에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트렌드 발표에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비자의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농진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발표 자료 보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를 지금 뭐 3년째 발표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일관되게 잘 갈 수 있으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발표 자료에 보면은 1인 가구,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인 가구 외에 좀 더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한 27% 정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데 1, 2인 가구 합쳐지면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인 가구만이 아니라 2인 가구까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된 어떤 그런 앞으로 조사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에서 보면은 특히 농산물 소비가액이 1인당으로 보게 되면은 소백이 이제 크다라고 보는데 분명히 맞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절대액은 큰데 그러나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소비 지출액이 상당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통계청 자료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1인 가구라는 것은 한편에서는 기대감도 있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한편에 1인 가구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연령층을 보게 되면은 1인 가구가 젊은 층에만 1인 가구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1인 가구의 그 주된 어떤 그런 이 나이 계층은 노령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인 가구의 주된 비중은 이 노년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의 1인 가구와 노년들에 대한 1인 가구의 대응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자님 눈치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쫙 빨리빨리 탁 정리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무나 자유스럽게 1인 가구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좀 연계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석하신 패널들이 보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1인 가구이면서 또 굉장히 건강하시고 어쨌든 패널 그룹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 패널 대상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러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상위 그룹의 그런 패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분석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1인 가구의 농식품 지출액이 일반 가구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높게 나왔고 또 채소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이제 그런 식품인데 그런 식품 구입액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트렌드 분석을 할 때 구매액으로만 지금 이제 분석 결과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그 전체적인 국내의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실 1인 가구가 지금 이정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층도 많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2인 이상 가구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식사를 거르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거나 또 식품의 섭취하는 종수가 굉장히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영양 부족한 그런 비중도 굉장히 높게 나타내는 게 이제 식생활 영양적인 관점에서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여기 연구 결과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전체 패널 대상이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1인 가구는 굉장히 건강하고 훌륭한 그런 1인 가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그러니까 전체 통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1인 가구의 식품 구매액이 높아서 식생활 수준이 또 영양 수준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발표한 거를 봤을 때 국민건강 영양조사라고 해서 전체 국민이 소비하는 그런 식품이나 영양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그런 결과를 해마다 내놓는데 뭐 일례로
그러니까 고추장 효과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발표를 하신 걸 들으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고추장, 그러니까 1인 가구 노인분들이 고추장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국의 뭐 티앤 토스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 그냥 차랑 뭐 토스트만 먹고 그냥 급하게 대충 먹는 그런 거랑 비교를 해서 고추장 효과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제가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여러 가지 식품 구매액뿐만 아니라 구입 빈도 또는 구입량, 또 그 사람들이 구매하는 식품 종수,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분석이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마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쪽 끝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이쪽 끝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 저한테는 안 들려요. 그래야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옆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들려가지고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이 자리 배치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마이크 상황에 그런지 어쩐지. 그리고 1인 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1인 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 지금 2년째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 패널 발표회, 이 트렌드 대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한 몸짓이고요. 그리고 패널을 예전에는 경인지구에 1000가구만 했다가 300가구가 빠지고 700가구 남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작년부터 1500가구로 그래서 5대 광역시까지 넓혔고요. 앞으로는 또 지방 중소도시까지 소비자 패널을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 패널께서 도와주신 그 자료가 빅데이터로 37만 건이 지금 모아져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료고요. 그 자료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세요. 네,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년 했는데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토론으로 진행이 되네요. 토크쇼로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주제인데, 근데 뭐 토크쇼는 종편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감으로 유통하는 친구들이나 소매하는 친구들, 도매하는 친구들 모두 다 감으로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감으로. 그리고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정 부분 근거가 좀 과학적으로 제시된 아주 보석 같은 자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 감으로 해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이미 감으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감으로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건 남들이 안 하는 거니까 내가 하면 틈새 시장이겠구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들이 안 하는 데는 보통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얘기지만 참사가 한번 있었죠. 이 창업 초기에 돈 없을 때 자두가 냉장이 돼야 되는데 냉동이 돼 버렸습니다. 냉장고가 또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서 그 자두를 가지고 한 2천만 원어치 되는데 이걸 그냥 버리자니 정말 피눈물이 나고, 그래서 이걸로 가공을 하자. 그래서 자두잼을 만들었습니다. 한 2천만 원 보태서 버렸습니다. 그냥 2천만 원만 버리면 되는데 4천만 원을 버렸어요. 그 푸드뱅크에 좋은 일 해갖고 그때 감사패도 받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밖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요즘 1차 농산물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꾸 가공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아로니아, 블루베리, 토마토, 사과, 뭐 지하시장에서 사과 주스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나가죠, 포도즙. 그런데 제가 했던 말씀을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다. 소매업체들은 언론사에 한번 나오면, 특히 중앙 언론사에 한번 나오면 보통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과도하게 춤을 추다 보면은 잠깐 나가고 그다음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소매업체들은 안 나갑니다 하고 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내상은 농업인들이 2천만 원 버리고 4천만 원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소비자들의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업 전문지가 아니라 KBS나 MBC나 중앙일간지에서 나오는 기사에 잠깐 유행을 추세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쫄딱 망한다. 제가 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농업인들한테. 예, 길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중에 그 여러 가지 그 키워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공급 과잉 이 문제가 지금 좀 전에 바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측면을 우리 경영체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미 뭐 3년, 4년 전부터 저도 지역 그 농사도 경험하고 또 컨설팅도 이렇게 참여를 해보고 전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오미자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또 문제가 된다. 사과도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오늘 강연, 기조 발표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히 많은 농민들은, 농가들은 아마도 금년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경영체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오늘 농진청에서 준비한 이 소비자 트렌드라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시장 조사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든 경영체를 경영하시든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시장을 아셔야 됩니다. 시장 중에서도 트렌드의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트렌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의 경영은 중장기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과연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 여러분이나 경영체 대표들은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년, 후년이 급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문에 한번 뭐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 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게 되는 경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트렌드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고려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은 사실은 지속 경영입니다. 지속 경영을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틈새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중요성이 있어요.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의 그 교육은 사실 비용을 들인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교통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언급되는 지식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스쳐가는 지식이 아니고 우리 농가 경영체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하나의 그 지혜로 활용하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쬐끔하라고 어젯밤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1인 가구예요. 절반은 외식 가구고요. 근데 혼자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참 귀찮더라고요. 어쩔 때는 뭐 여기는 다 뭐 혼자서 밥에 드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두부 한 번 사기도 되게 돈이 아까워요. 국내산을 살까 유기농을 살까 제 직업이 유기농이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유기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중국산은 미국산은 사기 그래서 국내산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두부 한 번 사놓으면 그냥 한 끼 반이면 다 먹어버리니까 두부 소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두부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 뭐 통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는데 결국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수입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도 나왔었지만 돈 되는 품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고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돈 되는 품목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뭐 한참 소득작물이다. 청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불쾌하실란가? 우리 한참 소득작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거 불과 요즘 같으면 2년이면 더 이상 소득작물이 아니라 과잉작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뭐 푸시할 것이 품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가 없고, 또 식품에서도 좀 저는 대한민국의 그 농진청을 포함해서 우리 식품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자존심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금이 안 좋다.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금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아직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50, 죄송합니다.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가지고 통계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아까 통계로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외국의 자료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의 자료의 근거를 보면 정말로 100% 이게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이 안 선 그런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금이 안 좋은 거냐, 염화나트륨이 안 좋은 거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면 좀 어디에선가 확실하게 그런 걸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GMO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120일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막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국민들한테 가면서 국내산 농산물과 연결시켜서 좀 소비의 건전성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소득 품목이 없고 돈 버는 품목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나라 농업이 변하려면 결국은 이런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은 농민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잘 팔자는 거고 잘 기르자는 거고, 그러면 좀 크게 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 좀 하나의 어떤 이미지나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은 시장에서 옆 동네 팔면 이 동네 못 팔잖아요. 이 농협 쌀 싸게 팔면 저 농협도 가갖고 덤핑져서 팔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러면 시장이라는 걸 좀 제대로 봐가지고, 시장 두 가지 있잖아요. 내수시장, 수출시장. 그러면 자, 일본 농산물 그러면 우리 원전 전에 뭐가 생각났어요? 그래도 깔끔하다. 이제 원전 이후에는 이제 뭐 방사능이다. 중국 그러면 뭐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잖아요. 싼 거. 미국 그러면 뭐 좀 넓은 슈퍼맨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데서 생산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여러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한국 농산물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생각나는 이미지 있으세요? 저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안팎으로 좀 시장을 넓히려면 하나의 정말 트렌드, 한류라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안전입니다. 안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식품. 야, 한국에 한류 때문에 관광도 가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몸에 좋은 음식 먹으러 한국 관광 가자. 농업이 우리나라 리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옆에서 자꾸 우리 자장께서 보시니까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서. 좀 안전한,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꼭 안전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우리 지자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그걸로 가서 좀 세계를, 한류가 제일 처음에 뭐 유럽 갈 때 전부 손가락질 했어요. 무슨 걔들이 유럽 가갖고 뭐 어쩌겠냐. 미국 갈 때 전부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류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우리나라 농산물도 비싼데 어쩌겠냐. 자꾸 이러지 말고 비싸도 팔릴 수 있는 거 말로만 수출하자 해도 됩니까? 세계 사람들이 가서 집어먹어야 되지. 한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이라는 거 이런 건 하나 씌우고,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생각, 더 좋은 생각 있으면 그걸 씌워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집어갈 수 있는, 그러면 우리끼리 경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옆에 계시니까 옆 얼굴을 본 것이지 그 스트레스 주려고 한 거 아닌데 그렇네요. 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니에요. 한 번씩 더 아닙니까? 돌 거예요. 네. 예. 안재경이라고 합니다. 한 14년 정도 농업인들하고 손잡고 농산물 판매를 고민하다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식자재 본부장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제 한 1,000평 이상 되는 규모의 그 외식 산업을 하시는 분들께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발표 자료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것들 그 건강과 먹거리를 어떻게 연계해서 향후에 그 농산물 소비와 관련된 마케팅에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까 최영찬 교수님 발표 자료를 이제 종합해 보면 1인 가구, 다인 가구의 뭐 소비 그 계절별 또 상품별 그다음에 뭐 구매 패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딱 눈에 띈 것이 우리 1인 가구의 외식률이 51%이고 그다음에 다인 가구의 외식률이 27%나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신 이 많은 소비 트렌드를 모든 농업인이 또는 모든 경영제 업체가 따라갈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놓치고 있는 것이 그 절반 정도를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먹거리를 위한 또 외식 문화와 연결된 농산물 소비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패턴의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들 말씀이 그러니까 누군가와 경쟁해서 살아남는 틈새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누군가를 이겨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 아니라 좀 같이 생존하는 방식의 유통 전략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물론 로컬푸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중소농업인을 위한 각각 농업인들이 주체적인 유통을 하는 방향도 있지만 좀 대규모로 이렇게 그 농산물 유통을 본다면 이 외식 산업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들 그리고 그런 식자재 업체들이 요구하는 농산물 유통 트렌드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경영자들이 필요로 하는 트렌드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좀 본다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맛있고 또 외관도 보고 이런 반면에 이런 외식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먼저 조건은 지나치게 작고 지나치게 크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스펙을 갖고 있어도 신선하기만 하면 안전하기만 하면 사고 싶고 물론 그 전제는 가격의 저렴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생기고 맛있고 그 아주 뭐 유기농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신선하고 안전하다면 사실은 외관에 관계없이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농업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뭐 트렌드를 반영해서 깎고 세척하고 소포장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도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 차례 나왔던 얘기처럼 가공식품의 구매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자재들도.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공식품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품이 굉장히 많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작은 분식점 하나에서만 5, 60가지의 메뉴가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미 준비된 것들을 간략하게 조리해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절반 되는 외식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들의 준비된 상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런 가공식품들을 그러니까 이런 농산물이 가공돼서 식품을 됐을 때의 이익들을 농업인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공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가공 산업이 발전했을 때 그 농산물이 소비는 잘 되겠지만
애써서 땀 흘려 농사지는 농업인들과 어떻게 그 베니핏이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거냐는 데는 굉장히 큰 의문점들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기저에 놓고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한면에 또 아주 작은 아주 단순한 어떤 그 가공만으로도 굉장히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해봤던 것들이 청양고추 같이 한여름에 굉장히 싸다가 한겨울에 굉장히 비싼데 보통 이제 외식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아주 저렴할 때 저희가 대량으로 이렇게 급냉을 했다가, 특별한 가공 이런 것들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급냉했다가 이렇게 한겨울에 공급을 했을 때 양쪽에 농업인들한테도 안정적인 가격을 드릴 수 있고 외식 산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렴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개별적인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이외에 조금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이 규모화에 대한 힘을 가지고 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농가가 모든 경영 주체가 그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역할을 나누어서 생산은 생산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가공은 가공대로 좀 역할을 나눠서 최적화하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선별하고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꼭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요즘 블루베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듭니다. 블루베리를 사이즈를 이렇게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블루베리를 그냥 싱싱한 정도를 선별하면 안 될까? 작은 것과 굵은 것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으면 먹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 그걸 갈라내면서 비용을 들이고 그다음에 선도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소비가 되려면 소비 트렌드를 소비자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농업과 어떤 이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같이 하면서 착한 소비, 그러니까 건강하고 신선하고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면 조금 못생기고 좀 작고 크더라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착한 소비의 관점을 가져준다면 트렌드를 쫓아가는 농산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게 먹거리의 중요성 이런 들과 함께 소비자와 농업인이 같이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생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교수 한 말씀 더 하시려고요? 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네, 더 안 드려요. 네, 제가 그 사정상 저 기차표 때문에 조금 제가 일찍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농업에 관련 우리 농업의 수요를 어떻게 키울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이것이 농업의 수요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구조랑 여러 가지 볼 때 사실 농식품 수요가 이렇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우리 과일이라든가 채소 소비가 좀 작고요. 또 노년층 같은 경우는 사실 노년층은 지금 우리나라가 2018년 2년 후면은 우리가 고령 사회로 들어가면, 지금은 고령화 사회인데요. 그러면 전체 인구에서 14%가 지금 노년층이라는 65세 이상이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 노년층은 전체 소비 비중이 소비가 우리가 전체 평균적으로 100이라 그러면은 노년층은 한 7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년층 비중이 크다는 것은 전체 소비가 위축된다는 부분으로, 만약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농식품 수요를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면에서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에서 가끔 이제 우리 학교 편의점에서 과일을 삽니다. 과일을 사는데 요즘 제일 잘 팔린 게 편의점이 도시락이거든요. 그럼 도시락 하나하고 사과를 하나 사는데 사과가 너무 커요. 사실은 하나짜리가 포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나 혼자 먹기에 보고 우리 여학생들을 물어봤더니 사과 여학생들은 혼자 먹기는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손이 잘 안 간다. 그래서 내가 편의점 회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큰 걸 제공하느냐 했더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충분한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하려면은 가장 많은 크기가 그 정도의 크기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이 이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만약에 등급 크기가 조절된다 그러면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비에 맞춰가지고 수요를 우리가 늘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각가일 부분이 있는데 조각가일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같은 사과 같은 경우는 조각가일 하면은 갈변 현상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농진청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저는 이런 수요에 맞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자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는 큰 중점을 둬야 된다. 지금 오늘 이 트렌드 발표는 농진청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소비자들이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될 건가를 주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영양적인 측면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크기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종자를 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농업의 수요를 키워가는 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이런 상품들이 농식품이 개발돼서 앞으로 시장이 더욱 커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좀 쉬시라고. 저도 이야기 좀 잠시 내가 1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아까 1인 가구 했고 이정희 교수님 이야기할 때 노인 가구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노인 가구에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1인 가구 아니고 2인 가구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살면서 아침 안 먹어요. 점심은 따로따로 밖에서 해결해요. 그런데 저녁 둘이 같이 먹으려고 하면 한 번 음식을 하면은 며칠씩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밖에서 둘이 비빔밥 한 그릇씩 사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제 안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집에서 조리를 안 하게 되는 이런 패턴도 요즘 새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말고 이제 2인 가구에 대한 연구도, 노령층 2인 가구에 대한 연구도 자료 확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잠시 소비자 패널 중에서 발언하실 분, 그래요. 예. 저는 가계부를 쓴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인의 소개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요. 진흥청에서 저희가 가계부를 쓰면은 그거를 통계를 내서 저희 데이터를 잡아서 여러 분야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듣고서 그 전에도 결혼하면서 쭉 가계부는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동참하게 됐고요. 이거를 쓰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진흥청에서 가계부에 영수증만 붙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그 정도면 내가 죽으니까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진흥청에서 한 2달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김은하 패널님,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시고요, 이거는 품목대로 다 적어주시고요, 그람수 적어주시고요, 가격 적어주시고요, 뭐 육류 좋아하시는데 육류는 국산인지 수입인지 이거를 디테일하게 적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여유가 되는 날은 일일이 앉아서 이제 체크가 다 해요. 근데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고 마음이 급하면 고기 뭐 이런 거 다 사온 거 일단 그래, 내가 기억을 했어, 이제 조금 이따 적을 거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리 다 하고 밥 다 먹고 식탁에 이제 저녁에 앉으면 잠깐만, 내가 오늘 돼지고기를 샀는데 몇 그램이었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형 마트는 영수증을 보시면 품목, 그람수, 가격 다 나와요. 근데 저희 이제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마트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이 육식을 좋아해요. 저희가 5인, 여기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5인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저희가 육식을 좋아하는데 정육점 영수증을 보면 돼지고기 얼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진흥청에서는 돼지고기, 국내산, 무슨 용도, 무슨 그람수까지, 그리고 가격까지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돼지고기 찌개용을 하나 샀을 때는 괜찮은데 뭐 제사가 있다든지 뭐가 행사가 있다면 쭉 사는데 그냥 육류 얼마 이렇게만 되니까 일일이 그걸 다 기억을 해서 적어야 돼요. 근데 정말 가끔씩 잊어버리고 아 이게 뭐였지 할 때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아예 이제 꾀가 그러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아예 이거를 적어요. 저기 스마트폰에다가 적고 식당에 가면 메뉴판을 찍어놔요. 왜 그러냐면 식당에서도 그냥 저희가 이것저것 시키는데 이거를 그냥 식당편을 딱 찍어서 아 이게 얼마 뭐 볶음밥을 먹었으면 볶음밥 아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제가 딱 시집을 오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피라는 걸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피를 뽑으라는데 모르고 반바지를 입고 너무 여름이 덥잖아요. 반바지를 입고 피를 뽑으러 갔어요. 뭣도 모르고 피 뽑으면 어떻게? 저는 그날 오후에 결국은 응급실 갔어요. 이 안쪽에 다 허벅지가 다 쓸렸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알려줬으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 논에 가셨고 저 이제 며느라 너 이렇게 오니라 예 하고 갔어요. 다 씻겨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가을에 수확할 때는 너무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막 이렇게 쌓이는 거 보이니까 너무 좋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밭도 하셨고 밭도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 이렇게 농부들이 정말 힘들다는 게 새벽부터 5시 4시 반에 나가서 밭에 가서 뭐 풀도 매시고 곡물도 심으시면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집 앞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돼서 농사를 안 지으시는데 집 앞에 할머니들이 뭐 갖고 나오시면 한 번씩 사게 돼요. 이게 직거래 맞죠? 예, 하나씩 사게 되기도 하고 농민들이 너무 힘들게 일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아침 새벽부터 정말 점심때 다 돼야 돌아오시고 한낮에 잠깐 쉬시고 또 오후에 나가서 일하시고 농부님들이 너무 수고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걸 농촌진흥청에서 좀 더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씩 더 돌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여러분들께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2시 40분까지 끝낸다. 그래서 한 번씩 더 돌아가지만 59초씩 1분 아니에요. 59초씩만 비세 속도로 발언하세요.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메뉴에 보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농업이나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행사겠죠. 그래서 저는 농진청에서 한 이 최근에 가장 히트 상품 아닌가 실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바라고 싶은 말,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농민이 있어서 존재하는 모든 조직은 농민들에게 좀 더 친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진청에 보면 보석 같은 귀한 자료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도 친환경 농산물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치부하는데 저희도 이런 자료를 거의 받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좀 더 나은,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농민들은, 나머지 유통회사들은 농진청도 저는 대표적으로 마케팅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은 알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행사라도 알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사의 내용도 중요하고 또한 이 자료집에 보면 이론으로는 맞는데 현장에서는 아닌데라고 갸우뚱되어지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반드시 농민, 학력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통인 이런 분들한테 좀 더 검증을 한번 받은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 자료를 함께 접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이건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계, 우리가 빌딩을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위험성을 좀 걷어내는 이런 자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할까요? 50초 이내에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식품 소비 트렌드 발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식품 관련해서 농식품 트렌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채소, 과채료 뭐 등등 쭉 했었는데 가공식품 지금 그 소비량이 38%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 트렌드가 계속 가공식품 분야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가 내년에는 조금 더 들어가 분석이 잘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하는데 더 많이 또 이렇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식품 소비 트렌드 결과를 이제 현상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게 조금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제시가 되어서 보다 농진청에서 친절한 데이터 또 친절한 어떤 마케팅 방향 그리고 정책 방향 또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간단하게 59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최주석 대표님이 좋은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저성장기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왕에 대한 현명한 대응 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층 더 필요한 것은 저는 고객 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고객이 있다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말 관리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품목별로 보면은 고객이 다르고 거래처가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생산하는 가공하는 아이템이 어느 채널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가를 정말로 잘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 요소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농업인도 오시고 또 산지 조직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더 맛있고 더 독특하고 더 창의적인 농산물을 가져야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사실 얄궂게도 더 맛있는 것을 더 싸게 항상 더 맛있는 걸 더 싸게 구입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지의 노력이 이제 어떤 특성 있고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비용의 농산물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저비용의 상품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농업정책의 화두가 6차 산업과 가공식품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6차 산업과 가공식품의 결과물이 농업인께 직결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가지의 것들이 실제 사업은 남고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들은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이 농업인과 농업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기획이 되고 실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농산물 유통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산물에 한국의 농식품에 뭔가 가치를 부여하자. 그리고요. 제가 식당을 2개를 하다가 1개를 얼마 전에 말아 먹었어요. 거기 원료의 90%가 국내산 농산물입니다. 결국 뭐냐면 아까 통계에서 봤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는 것은 가정소비가 줄어들고 외식소비가 늘어나는데 가정소비가 줄어든 것만으로도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는 덜 되는 거고요. 외식소비가 늘어나는데 외식에서 그 식당 주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자재가 뭔 줄 아시죠? 싸고 좋은 겁니다. 싸고 좋은 거. 국내산 농산물에서 싸고 좋은 거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못 팔든지 국내산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좀 복잡하고보다 단순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싸고 좋은 거. 싸게 좋은 걸 하려면 생산비를 낮추든지 비품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유통 과정을 뭐 우리 막 이상한 막 그런 거 말고요. 뭐 소농들의 복합 해가지고 유통 비용을 절감한다든가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통계에 기반을 해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 농업에 가치를 입혀야 된다. 2번째는 국내 내수 시장을 위해서 커지는 시장이 외식 산업이니까 외식 산업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이 2가지면 옆집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가 이 현장에서 활용 방안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농업의 역할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소비 트렌드 발표나 이 조사 분석은 사실 전문가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고요. 실제로 이걸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현장에서 보면은 이 지금 이런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그 농산물의 품종, 품목, 또 생산 방식을 이렇게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요. 뭐 지금 현재 1인 가구 많아지고 아까 사과도 작아져야 된다는 실제로 경북기술원에서 스마풀이라고 이제 작은 사과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농업 쪽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계신 소농가나 아니면 뭐 크게 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통 쪽에서 두 분야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소비 트렌드 발표를 실컷 듣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만한 게 없더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두 가지로 따지면 여기 요새 로컬 푸드나 직거래를 통해서 이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결국 마케팅 교육이나 뭐 이런 전략을 잘 짜서 직접 팔아야 되니까 포장이나 가격, 브랜드, 뭐 스토리텔링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전문가들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유통은 사실 이 농협이나 아주 큰 거래로 가는 90% 이상이 사실은 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소규모 그런 농가들은 조직화밖에는 저는 뭐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소비 트렌드나 이런 거는 식품기업이나 외식기업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직원들 거의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뭐 1인 가구 수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조직화를 통해서 이게 나가야 되고 저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서들 가공식품만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무지하게 안 팔립니다. 일단은. 뭐 그게 잘못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식품 쪽은 대기업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품기업이나 외식기업의 원재료를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뭐 이렇게 생산해서 아니면 전처리 정도, 반가공 정도 해서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나가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직거래 소규모 농가는 뭐 알아서들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소비 트렌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분석이나 이런 게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는 전문가 분야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전문가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2분 들어가고 있네요. 근데 최 교수님 발언하실래요? 30초. 오늘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점 하나가 우리나라 농진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그 농진청의 연구 능력이랑 정보랑 농민이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계속 느끼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소금,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고염 시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거 굉장히 공고한 이론이었는데 최근 도전을 많이 받는 이론이 됐습니다. 천일염이라든가 뭐 된장, 고추장이 소금이 많아서 나쁜 거냐, 또 그것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흔히 뭐 소금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국가 차원에서 농진청 같은 이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 데서 연구를 잘해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그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영양 권장량이라는 게 식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좋으라고 먹는 식품인데 기능 권장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진청이 좋은 인프라랑 현대 시설화해서 좋은 인력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동물 실험이다가 임상 시험 자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서 예를 들면 수박 한 통이
수박을 먹으면 좋다라고 했으면, 사과를 먹으면 좋다라고 했으면 사과 5알이 아마 당뇨에 어떤 것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런 자료를 지금 계속 축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축적돼서 그것이 농민들과 연관이 되면서 섭취 용량, 그러니까 영양 권장량 차원이 아니죠. 요새 과일을 바라보는 것이나 채소 바라보는 것은 영양을 섭취한다기보다는 기능을 기대하면서 먹는 거라서 기능에 대한 자료가 농진청이 계속 축적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농민들과 교류가 되면서 농민들이 내가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자 할 때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창구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 유기적인 연관성이 참 잘 돼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분만 쓰겠습니다. 이 발표의 이유는 농민들에게는 시장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채소 과일을 줄이는 시장이 있는가, 늘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건강한 시장이 있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의 발표의 핵심은 사람들이 변화가 품질, 안전성, 편의성, 건강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식자재 쪽에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공품이나 외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농협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가 대표식품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정식 위주의 식사였기 때문에 대표식품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젊은 층들은 지금 이제 한 단품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한정식이나 그 다음에 집에서 먹는 품목에서도 보면 간편한 단품 위주의 소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데이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비자 트렌드 발표회하고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한 2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프랑스 화가 밀레의 그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또 하나 이삭줍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삭줍기에는 여자 셋이 마지막 밀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는 건데요. 이 이삭줍기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밭에 이삭을 흩뿌려 놓는 것이거든요. 살짝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희한하게 농촌에서 이삭줍기 하는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가지고 서너 명이서 아예 호미까지 들고 와가지고 이삭줍기 하는 게 양파에서 보이고 고구마에서 보이고 마늘에서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만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호미로 캐가고 하는 것은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낄낄거리면서 호미로 그것을 하는 거 보면 속에서 부하가 치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삭줍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진흥청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소비자들도 오셨고 농업인들도 오셨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 농진청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옆에서 옆으로 입소문 좀 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간이 원래 예정보다 약 한 7, 8분 지났는데 계속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회는 이동철 연구관께, 지도관께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토크쇼에 참여하신 우리 자장님, 토론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